저희가 한 문장 한 문장 바로 팩트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영장을 발부하도록 청구했다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줄곧 주장해왔던 입장이죠.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청구한 이 체포영장도 불법이다. 그리고 이 영장이 발부돼서 집행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이미 법원에서 2번이나 발부가 됐습니다. 그것도 다른 판사에 의해서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를 했다. 그것부터 먼저 팩트 체크를 해볼까요? 네, 그거는 아니라는 게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런 내용의 이런 주장으로 지금 이의 신청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법원에서 바로 기각을 했습니다. 네, 법원에서 바로 기각이 됐습니다. 수사권이 없지 않다라고 분명히 결과가 나왔고요. 두 번째로 법원의 심사권이 없는 곳에서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수행영장 발부했다. 서부지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것 역시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도 이제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서 그 사유로서 자세히 설명이 됐는데요. 법원에서도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서울 서부지법은 이 대통령 관저를 관할하는 법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할 안의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라고 이미 법원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네, 이건 역시 적법한 영장임이 법원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팩트체크상 틀린 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간 이제 저희가 오늘 상황이라 확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을 기만했다. 이 얘기가 지금 어떤 얘기인 거죠? 네, 이게 아마 그 관저 외곽 경비를 맡은 수방사 예하 55 경비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55 경비단이 공조수사본부의 출입을 허가했는지를 두고 어제 저녁부터 이제 경호처와 윤 대통령 측 변호인 그리고 이제 공조수사본부 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말이 좀 엇갈렸어요. 허가를 했다. 공수처에서는 그 경비부대에서 허가를 했다라고 했는데 경비부대에서는 또 아니다. 뭐 이러면서 말이 엇갈렸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나왔습니까? 네, 공수처 측에서 이제 어제 그 공문 자체를 공개를 했는데요. 공개된 공문의 마지막 장에는 사실 출입 허가한다라는 그 도장이 찍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측에서는 그 이후에 이거는 이제 알지 못하고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직인을 찍은 네. 잘 알지 못하는 문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상태인데요. 네. 공수처에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거짓 공문서 얘기도 결국은 이제 양쪽의 말이 엇갈리는데 어쨌든 공수처 쪽에서는 직인이 찍힌 것을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현재 말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그쪽 말도 틀려 보이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 팩트 체크에서 이 말이 맞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무효인 영장으로 강압적으로 집행했다. 무효인 영장을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집행했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다. 네. 우선 법원에서 2차례 이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발부된 체포영장이지 않습니까? 네. 수상영장까지 법원에서 발부를 했는데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피의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관저 안으로 들어간 거고요. 다만 1차 집행 때는 경호처에 격렬한 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인원을 늘려서 이제 대거 관저 안으로 진입을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 체포가 진행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전혀 무효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의 법이 무너졌다라면서 크게 4가지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 법이 무너진 사례로 법적인 얘기를 4가지를 들었으나 이 4가지 모두 저희가 바로 팩트 체크해 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맞다고 볼 수 있는 건 4가지 중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구민지 기자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입장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대승적으로 출석에 응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걸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변호인단도 그동안 이제 국민들 또 경호처 직원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요. 우선 윤 대통령이 지금 내란 수개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조사가 필요한 대상인데 진작에 수사기관이 출석 요구를 했을 때 조사에 응했더라면 사실 체포영장이 발부될 일이 없었을 거고요. 또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가 됐을 때 1차 집행 때 스스로 응했더라면 이렇게 국민들, 경호처 직원들이 고생할 필요도 없었고 또 이제 이런 유혈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올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에는 윤 대통령이 자초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 대승적으로 지금 출석을 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이제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류삼영 전 총경하고도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바로 팩트 체크를 해드렸고요. 이 부분도 사실 보면 불미스러운 위험 사태를 막기 위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지만 조사에 응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온 국민이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이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날 뻔했던 거 그동안 증언이 여러 차례 나왔어요. 경호처에서 무기를 소지하라고 했다는 얘기도 나왔지 또 뭐 총이 아니면 뭐 칼이라도 써라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 증언이 이제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또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정황을 보여주는 증언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경호처를 동원해서 1차 법 집행을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그럼으로써 불미스러운 사태가 빚어질 뻔한 것도 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억지 궤변이고 그동안 마지막까지 이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어서 변수를 만들어서 상황을 한번 뒤집어 보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실패하고 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서 했다 하니까 이거를 누가 뭐 그 정당에서 주장을 했으면 억지 주장이라 할 텐데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다 공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하면 우리 국민 중에 저런 말 믿을 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주목되는 부분이요. 이 나라의 법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중에 내용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없고 다 법적인 절차만 가지고 지금 다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권이 어디서 하느냐, 영장심사권은 어디에 있느냐, 공문서 발부는 뭐 적법하냐, 영장은 무효냐, 이렇게 모든 게 다 그냥 절차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죠? 절차 그러니까 법 전문가고 법꾸라지라고 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걸 잘 하기 때문에 내용상 너무 명백한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이게 듀 프로세스 로 해갖고 이 적법 절차라는 게 형사소송법에서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죄를 지었더라도 수사기관의 절차가 위법하면 증거 능력이 없거나 그 적법 위법 절차로 수집된 거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적법 절차, 위법 절차를 주장하는데 그 위법 절차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다 봤다시피 절차상 하자가 없었고 참을 만큼 참았고 예우해 줄 만큼 예우했고 국민들한테 욕먹어가면서까지 영장을 집행을 안 하고 기다린 이런 정황은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절차 내용적으로도 명백하지만 절차적으로도 적법 절차였다. 이래서. 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 사태를 끌어오면서 계속해서 법적인 절차를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기를 해왔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법 전문가라는 이유로 이렇게 법을 이용하고 법꾸라지의 행태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오늘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이제 공수처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묵묵부답으로 대답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앞으로도 이 법적 지식을 이용해서 계속 어떤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절차상 제기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거예요. 지금 갑자기 이제 뭐 병원을 가야 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의 시간을 줄이고 네. 절차상 만들 수 있는 하자들을 다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주장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로 해서 지금 확인된 혐의를 적법 절차에서 진행이 되고 변수가 없다면 그 지금 유죄의 가능성이 너무 높고 그 형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무슨 수를 쓰든지 빠져나가는데 그게 이제 내용은 뭐 다툼의 여지가 좀 적다고 보고 계속 절차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앞으로도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에도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네. 계속해서 법적인 절차를 문제 삼으며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어떤 방해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끝까지 자진 출석하는 형식을 지금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말했듯이 구속의 이제 사유에 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끝까지 네. 그런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